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개의식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성북 제1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 및 성별 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 여성특별위원장 최정순 의원입니다. 있으려고 했는데 많은 여성들의 요구가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발제자분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많이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서울시 성인지 예산 및 성별 영향 평가 제도 내실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여성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만든 지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금의 상황을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남녀 성격차 극복이 36년 늦춰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인 56개국 중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공직 및 사업체 고위직 여성 비율은 세계 1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인지 관점을 통해 성주주화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성별 영향평가는 이미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이미 제도적으로 성주류화를 위한 장치를 법적 행정적으로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시정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서울시정의 성주류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성인지 제도가 내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도시 서울로 나가는 길에 우리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와 함께 시정의 성주류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견고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멋쟁이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서울시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196번째 토론회죠. 서울시 인구가 약 950만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성 비율이 51.4%, 최근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만 정도. 이렇게 그 여성의 인구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너무 제한적이고 또 제한적인 것들이 아까 최정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그 세계 여러 나라하고 비교한 수치를 봐도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이 현재 110분이죠. 여성 의원님이 25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65년생이 평균 연령이고 최연소는 91년생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를 중추적으로 요소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3년여 같이 하면서 보면은
8군의 여성 위원님들이 요소에서 엄청난 그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그 의회 발전도 그렇고 미래를 향한 좋은 그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가 그 집행부 의장단이 나오면서 최정순 의원님이 저한테 꼭 여성위원회 이거 맡아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면서 오늘 성인지 예산 및 성별 영향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토론회 아주 의미 있고 또 귀한 토론회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제가 26일 날 하는 그 노인복지에 관련 토론회보다는 좀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여성특별위원회 우리 최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둘이 단짝으로 아주 지역구 활동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지긋하게 드셨으면서도 서로 서브를 하면서 아주 지역 활동을 너무 잘하시고 모범적으로 하시는 우리 최춘래 부위원장님이 오늘 사회를 보시면서 최춘래가 아닌데. 김춘래. 아니 못쟁이라는데 제 성을 어쨌든 보기 좋고 하기가 너무 예하고 또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이 참석을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그동안에 여성 정책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내실화 방안이 더더욱 모색이 돼야 될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그 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성들의 인권 수호, 그리고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이 내실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 이래서 상당히 좋은 토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성별 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서울시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12년에 17.2%에서 2020년에 27.8%. 그러니까 한 8년여 동안 8%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정착화시키기 위한 발전 방향 모색.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토론회에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좀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토론에 임하시는 이 토론자 여러분 또 발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된 이 소중한 제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 의장단도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귀한 토론을 마련해 주신 최정순 위원장님 이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시정 전체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을 정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는 성주류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화되어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화하고 잘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시정의 어떤 성주류화뿐 아니라 서울 시민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성평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는 나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정책 연구팀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제목은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 운영 성과와 과제,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나성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온 성주리화 제도의 성과와 이에 대한 이제 기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어떤 점을 보완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발제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서울시가 지난 2017년에 수립했던 서울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의 배경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 현재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체계, 그리고 지금 성주리화 제도의 그러니까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로 사실 대표되는 두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시면 1995년에 사실 UN 제4차 세계 여성대회 행동 강령에서 성주리화 전략이 채택된 이후에 2002년 여성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해서 성별영향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고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성주리화가 채택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서울시 성별영향 평가를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의 추진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성별영향평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2013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을 하고 이때부터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서울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젠더 자문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는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전을 성평등 도시 구현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목표는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및 성주리화 확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이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조직 법제 분야, 그리고 성인지 제도 정비, 그리고 교육 및 네트워크 이렇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별 영향평가법 이 두 제도 이 법이 이제 제정됨으로써 성별 영향 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에 관해서 추진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성평등 기본조례로 먼저 전면 개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사실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2019년 7월에 제정되고 시행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이제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에 있었던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별도로 마련이 돼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추진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지난 2020년 12월 30일에 제정돼서 올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발의해주신 최선 의원님도 여기 참석을 해주셔서 추진 기반 마련하는데 많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운영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실무협의체,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서울시 성주리화 추진하는 데 이제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를 이제 추진하는 주요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시정의 성주리화 전반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시 여성정책 담당관의 성주리화 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젠더 자문관께서 지금 서울시 성주리화 팀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부서에 맡고 있는 업무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들을 다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 법령 계획 홍보물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그리고 특정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 지원,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 출연 기간까지 확대해서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지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분리 통계 관리 및 성지 통계 운영, 그리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성평등 조직 문화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예산 1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예산서와 결산서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담당하는 부서를 말씀드리자면, 결산서 작성의 경우에는 재무금 결산 물품팀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 담당과 사업평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사실 말씀을 드린 거는 성주리화 제도라고 우리가 통칭되지만 이 안에 각각의 제도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담당하는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 제도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각각이 맡고 있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별 평가의 추진 절차를 보시면 이 역시도 사실은 어떤 담당하는 성주리화 팀 개인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 전 부서들이 모두 다 총괄해서 사업 담당들이 관여되어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사실 이 도표를 차용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제 추진 체계의 경우에도 담당하고 있는 이 아까 예산서 작성 자체는 예산 1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관한 어떤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 그리고 서울시 성주리화 팀과 같은 경우에 같이 협력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 추진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의사결정 분야 여성참여 증대 부분에서 제가 맨 앞에 이제 서울시 의회 및 기초의 여성의원 현황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사실 뭐 서울시가 어떤 제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도 서울시가 이런 의사결정 분야에서 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 당선자 비율로 봤을 때 18%가 이제 여성의 비율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31%로 여성 의원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수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전국 비교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의 42.8%가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뒤에 이제 다시 5급 공무원이나 3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로만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성평등성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여성과 남성 공무원들의 요구를 이제 어떤 특정성의 이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사실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안에서 각각의 어떤 서로 간의 상대 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시면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2020년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사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7.8%로 이제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에서 승진시, 그러니까 5급 이상 승진 선발 시의 여성 비율을 일정 정도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승진시 여성 비율을 보면 20년의 경우에는 34.4% 정도로 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떤 승진 선발한에 있어서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보면 3급 이상의 경우에는 2020년에 11.9%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 이상 전체 공무원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역 평가 제도와 성인재산 제도의 어떤 운영 실적에 대해서 표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후 자료집에서 이제 보시면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떤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성별 영역 평가 대상이 되는 어떤 범위를 넓히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해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에 대한 성별 영역 평가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이제 보시면 대상 과제 수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 전국 대비해서 법령의 경우에는 9.4%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별 영역 평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4.3%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별 영역 평가는 전국 대비 10.1%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뭐 양적인 어떤 과제 수가 전부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의 사실 규모나 예산 규모나 인구 대비를 따져봤을 때는 전국 대비해서 이제 10% 특히 이제 계획과 같이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성별 영역 평가 대상 과제가 좀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부터 작성을 해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는 사실은 양적 확대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다가 2019년에 성인지 예산제 이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제 강화 계획을 마련을 하고 이후에 이제 대상 과제 수를 좀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 과제의 어떤 적절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개선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시화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서울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9.0% 전토로 이제 2021년 의 경우에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사실 2019년부터 해서 2020년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수적으로 확대가 된 실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온라인 교육이 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집합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조금 더 손쉽게 접함으로써 이 대상들이 좀 더 확대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리화 분야의 정책 수요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요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성주리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나 혹은 이제 욕구조사들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서울시 조직 내 성주리화 확산 기반에 관한 부분, 그리고 2번째로는 어떤 여러 부서를 포괄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3번째로는 조직 내의 성인지 역량이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치 기반 성평등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조직 내 성주리화 확산 기반의 부족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서울시가 이제 성평등 정책 수립의 방향성 그리고 사업 설계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와 관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주리화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목표 수립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은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부서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목표를 수립하는 점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중장기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추진을 체계적으로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향후 서울시의 어떤 정책 환경과 핵심 이슈에 근거해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리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사실상
2018년에 서울시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제 성주류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낮았는데요. 2020년 조사에서는 어떤 성주류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항이 좀 생략되어 있었어서 최근에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인식 정도라든지 공감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후에 만약에 또 인식조사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성주라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2018년과 2020년의 기존 재단에서 이제 추진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물론 낮지만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 못했어서 이 부분들이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 추진 주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 정도 혹은 인식의 필요성 정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사실 걸쳐서 진행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칸막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젠더 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이 사실 제기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부서 내에서 어떤 젠더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거나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하거나 폐지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확장돼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젠더 업무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주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젠더 업무 담당자 역할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더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제 실질적 권한 부족에 관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회의가 운영된 지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초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연관시켜서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당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위원이신 분들도 아주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 내 성인지 역량 제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최근에 또 이제 2020년에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시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떤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조직문화의 어떤 성불평등성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2018년과 2020년에 서울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이제 서울시 조직 내 성차별 성희롱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18년도에 비해서 20년에 서울시 조직 문화가 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성희롱과 관련한 책임을 이제 개인으로 전가하는 비율이 다소 늘었고요. 그리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응답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대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 핵심적인 업무에서 다소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서울시 내에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여성 공무원들 그리고 신규로 입직되는 젊은 여성 공무원들의 이 성평등 조직 문화에 대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치 기반 성평등 문화 조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에 기반을 둔 어떤 협력적, 수평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참여자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로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했던 부분과 연관돼서 이미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지류와 확산 기반을 공고화해야 되는 점, 그리고 성지류와 추진 체계를 내실화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조직 내 성인지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협치 기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는 이 4가지 축으로 향후 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지류 확산 기반 공고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서울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 목표가 이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어떤 성지류 제도들이 어떤 일관된 흐름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지류 추진 전략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약 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 및 점검 절차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어떤 계획에 대한 성별 역량 평가처럼 어떤 중장기적이고 서울시 시민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큰 사업들에 대한 성별 분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 핵심 분야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복지, 안전, 일자리, 청년 분야 등 주요 핵심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인지 분석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지류화 제도 추진체계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사실 조직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이제 민간위원장 1인 체제에서 조금 더 이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운영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시장 보고 체계가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 내실화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처음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내실화라고 하기에는 이제 처음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성지류화 팀장이 젠더 자문관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성인지성 점검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젠더 자문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성지류화 제도가 이제 앞서 성별 영역 평가와 성인지 예산 2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의회에서 이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것이고 성별 영역 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의회에서의 관심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사실 뭐 여성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기울여 주실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 발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성별 영향 평가의 필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성별 영향 평가 센터도 그렇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인지적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마련되면 이 성별 평가도 같이 이제 서울시 의회와 함께 추진되는 어떤 한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사실 그 역할로서 사실 성인지 역량 강화 세미나를 어떤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떤 포럼 등의 형식으로 같이 거버넌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더 자문관의 어떤 핵심 업무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공약 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그리고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분야의 정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핵심 업무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가 이제 확대해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 출연 기간과 민간 위탁 기관 종사자의 성인지성 제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성인지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성인지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성인지 감수성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급과 7급으로 구성되고 연 2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직 내에서의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조직원들의 어떤 급수를 좀 높이고 이 횟수를 좀 더 넓히고 시적으로 어떤 업무를 제한할지에 관한 내용들이 역할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에 조응하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원 비율이 높긴 한데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4급 이상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대상의 어떤 특화 프로그램으로 성인지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승진 심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 관련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승진 심사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 기반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민간으로 어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이제 정책 이슈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핵심 분야인 청년 분야가 있었던 만큼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혹은 젠더 거버넌스의 협업을 통해서 정책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고 또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 시민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함께 결합을 해서 서울시의 성주류화 현황을 이제 공유하고 이후에 이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 주체 간의 참여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의 실행 여태까지 정책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토론은 2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제 토론문의 네모가 3개 있는데요. 2개, 네모가 제 토론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개선 방안을 만들 때는 실제로 추진 현황이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에 기반한 개선 과제를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발제문에서 추진 주체를 좀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방안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또한 추진 주체를 확장하게 되었었을 때 각각의 개별 주체들이 실질적인 그 정책 프로세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제안, 이렇게 2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성주류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성평등 정책을 만들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수단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성평등 정책의 핵심이라면, 사실은 성주류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 프로세스에 젠더 관점의 지식과 실천들이 결합돼서 기존의 정책 프로세스를 바꿔내는 이런 새로운 안들을 고안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주류화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고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별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년 하듯이 성별영향 평가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좀 실행하기가 어렵고, 더 광범위하게 문서 작성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라는 측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응축적으로 실천 활동들이 조직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토론을 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문제가 자료집 25쪽의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 평가를 추진하면 이 추진한 것들 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계획 산출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의 법령 계획 사업을 성별영향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거는 자체 개선도 있고 그 개선안을 제안한 컨설턴트 의견을 수용해서 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계획 산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분석평가한 내용들을 얼만큼 개선하겠다라는 개선 계획을 행정이 제출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개선 이행률은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법령 계획 사업 중에 몇 개나 해당 연도에 개선했느냐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지표가 실질적으로 성별영향 평가를 단순하게 페이퍼워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현실에서 변화를 이루어냈느냐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되지는 않습니다. 단년도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2년 내지는 3년 정도를 쭉 추이를 보게 됩니다. 이 표를 놓고 보시면 제가 2019년과 2018년 가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시는 굉장히 열심히 성별영향 평가를 추진하신다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의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의 위상에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개선 계획을 산출하는 비율이나 개선을 한 이행률 두 개 자체가 전체 전국의 광역 평균보다 둘 다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사실 서울시의 성별영향 평가 활동이 굉장히 공은 많이 들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전국 평균만큼의 활동은 하고 계시지 못한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진단이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왜 개선 계획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지, 이거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성인지적 개선 방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과제 중에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이행률은 왜 20%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2018년 31%이지만 평균 내면 25%입니다. 이거는 4개 중에 1개 정도만 실제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의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계획한 개선안이 현실 적합하지 않았었는지, 혹은 개선안 절차들을 적절하게 밟고 가지 않고 있는지, 혹은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에 입각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두 번째 파트는 실제로 우리가 개선을 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개선한 내용이라고 하면 내용은 보통 뭐 저희가 뭐 성평등 교육을 하기도 하고 위원회 비율을 높이기도 하고 성별 통계들을 산출하자, 이런 개선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시 전체에서 개선 완료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혹은 성인지 감수성 예방 교육,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통계, 성별 분리 통계를 내자고 했는데 이 성별 분리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다시 해당 사업에 피드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모니터링한 내용들에 기반해서 성별영향 평가 책임감과 해당 그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 평가한 부서 간의 지속적인 소통,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소통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을 조금 그 공무원들이 낮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낮게 인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성별영향 평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실은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들은 같이 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조금 꼼꼼히 하는 것이 인지도나 필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이건 이제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성별영화 평가 내지는 성주류화를 한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조정 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조정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성은 박사님은 이제 성평등 목표를 다 수립을 해야 그 방향으로 조정 업무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더 크게 얘기하자면 서울시정 자체가 성평등을 시정의 핵심 업무로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했었을 때만이 아마 조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주체를 확장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로스커팅 이슈이기 때문에 전략 추진 주체가 확장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체들이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몫을 충실하게 했었을 때만이 주체를 확장한 효과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과 공공기관의 성인지성 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로서 성평등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공식적인 업무 분장들의 성평등 업무 혹은 성인지적 개선 업무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각각의 행정 그 공무원들의 성과평가, 업무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추진 주체를 확장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의회는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고유한 책무인 감사 기능을 하실 때 실제로 이게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인지 예결산서 이외에 성별영향 평가 종합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실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여성특위까지 있기 때문에 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 여부, 그다음에 성과 목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결산 과정 안에서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실 수는 없을까? 예,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라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의회의 성주류화 실행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 이외에 다른 실천 행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조직의 성평등한 문화들을 조금 뭐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달 업무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그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경우에도 현재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층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이나 서비스 참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성차별 이슈에 대해서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다각도로 마련을 해서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제도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시민의 성주류화 과정에 대한 참여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정책 도구는 도구 자체로 기술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추진 체계는 시스템 측면도 있고 또 사람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사실 폭넓게 봐야 하기도 하고 지금 서울시가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사실 변화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지점까지도 포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렇게 넓게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시간 넘으면 알아서 끊어주세요. 네.
글쎄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서울시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연속선상에 있냐, 고비 변화를 거쳐왔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선거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전임 이명박 정부 시장 시기에 만들어진 성평등 정책의 기본 골간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조금씩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누가 시장이 되든 이건 사실은 시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성주류화라고 하는 시책이 법에 책무로 부과되어 있고, 이 성주류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서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이 누구든 간에 다시 이게 정책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가 앞에서 최유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이것은 사실은 좀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는 있다고 생각해요. 흐름 측면에서 조금 일단 성별 영향 평가도 성인지 예산도 질적으로 좀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성별센터나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앞에 발제에서 보셨던 이제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실 그 규모를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인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규모죠. 네.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사실은 이제 수치가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상 사업 건수를 보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좀 내실화를 양적인 확대만 갈 게 아니라 내실화를 기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목표 속에서 사실은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실은 이제 그게 통상적인 업무 보고건 아니면 행간이나 예산 시기이건 간에 단지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수치를 꺼내놓고 수치가 줄어들었으면 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인 전환 재고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약간 전제로 놓고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 이제 사실 이행점검 개선에 관한 언급해 주신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성인지 예산서건 성별영향평가서건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이 그 문서를 잘 작성하게 돕는 것. 시 어쩌면 더 사실은 이제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 그게 정책의 변화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이 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토론의 주체를 서울시의회 성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는지 사실 다들 잘 모르세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 구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소관 업무를 사실은 이제 살피고 계시고, 기재위 쪽에 성인지 예산은 거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기재위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는 거죠. 여성특별위원회는 사실 이렇게 전담하는 지원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위원회가 사실 상시적으로 협력하고 하면서 사실 연계고리를 만들지 않고는 특위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사실은 좀 잘 해야 되고, 그동안 사실 지속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 2002년 이후로 계속
거의 연도마다 만들어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봤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아마 2010년에서 2012년 이 시기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는 서울시 의회가 내부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 여성 지방의원들과의 네트워크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하고에 앞서서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편 논의할 때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런 기반이었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 성평등 기본조례 모범조례안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 의회에서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여성특별위원회가 그거 같이 사실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아마 뒤에 이제 토론하실 이제 서대문구 협치조정관 서정순 선생님이 당시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때 역할을 같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회가 사실은 역할을 하게 되면 행정부의 행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사실 성평등 정책 추진에 일정 정도 사실 긍정적인 역할이나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기사에서, 그러니까 미리 사실 그 전에 듣긴 했지만 오늘 보도기사에서 확인한 게, 사실 이게 이전 시 정부에서 있었던 젠더 특보 자리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조례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젠더 특보가 공식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거는 시 이제 직제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안에는 여성가족정책시 외에 젠더 자문관이라고 하는 사실 포지션은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그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특보가 있는 상황에서의 젠더 자문관의 역할과 특보가 없는 시기에 젠더 자문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의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앞으로 미래 서울시 10년을 전망하면서 제가 사실 미래서울위원회 같은 걸 만드셨어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는 이미 2040에 대한 진도가 나가 있는데 다시 2030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가 적절하냐 이런 건 정치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근데 이 위원회 구성한 거 보면 성평등, 성주류와 미촉직 여성 비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필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개별적인 정책 도구로서의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얘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분과도 여성위원 참여도 매우 사실 거의 공백에 가까운데, 이걸 이를테면 법정위원회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도로 사실 의무화되어 있는 계획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의 사전적인 접근처럼 다뤄볼 수 있냐? 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제가 다른 자세한 내용은 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테면 지금 그 제도 간 연계라고 하는 게 성별형 그 성인지 예산 안에서도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결산감사 시기잖아요. 옆에서 지금 결산감사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 외에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 평가의 연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아직은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만큼 지금 이제 거의 단절적이고, 특히 지금 앞에서 성별 영향 평가위원회의 어떤 사실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의 어떤 공적으로 위원회를 겸임한다든지 시장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이 공동위원장인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성별 영향 평가위원회가 있고 성인지 예산진 협의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거버넌스 체제 다 각각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연계가 안 돼요. 이를테면 이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 성평등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보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별도로 다른 절차를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연계가 되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그런 지점들을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울시의 그 행정부를 계속 이제 관찰하고 참여해 오신 입장에서 구체적인
제도 간의 어떤 그 협력의 문제라든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성인지 예산의 그 효율화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신 서울시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걔가 매우 어릴 때 제가 바쁘고 형편도 안 돼서 그 한약을 못 해줘가지고 뒤늦게 용 들어간 한약을 해준 덕분에 엄청나게 체중이 불고 입맛이 엄청 좋아졌어요. 튼튼하게만 자라면 되니까. 근데 잘 먹는 걸 보고 야 진짜 아들같이 먹는다 했더니 우리 딸이 정색을 하고 아들같이 먹는 게 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70년대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얼마나 또 그 주류가 아니었냐면 그 학교 다닐 때 그 예비역 선배님들이 가르쳐주는 이상한 노래들 있잖아요. 뭐 영자가 주인공인 노래, 무슨 자 이런 노래 뭐 하면 제가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가 이른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민주마당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그 노래를 풀로 제가 1학년 때 부르고 막 이러면 분노하는 선배들이 있었죠. 어디 운동장에서 그런 노래를 이런 촌스러운 시절을 제가 이제 지낸 거고 그 당시에 그런 뭐 랩만 멋들어지게 부른 게 아니라 또 시키면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그런 예비역 선배들이 가르쳐준 노래를 술자리에서 주점에서 막 불러 제끼고 이랬어요. 창피한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이 그걸 봤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제 그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의 제목이 참 길죠. 이미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를 또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4.7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또 지역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거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장에선 여성위원장 맡고 있고요. 서울시 의회에선 대변인 맡고 있고 막 이래서 지역을 비우는 게 맞나 싶었는데 다른 시구의원님들께 좀 역할 분담해놓고 저는 그냥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옵저버 정도로 가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이렇게 갔다가 큰일 났구나 이제 싶어서 제가 여기 김인호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장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 하실 때 시키면 해야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힘 보태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발의 배경이야 뭐 이미 앞에서 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집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거든요. 결산검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지금 시장은 아니지만 전 시장이 계실 때 뭐 하나 이제 자료 공개 요청이나 자료 요청을 어마무시하게 하죠. 결산 때 35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하는 이제 심정으로 결산검사할 때 요청들을 했는데 전 또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교육청을 좀 책임지고 봐야겠다도 있지만 서울시 본청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평상시 이상한데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도 주셔보고 이러다가 그때 알게 된 거죠. 성인지 예산제가 얼마나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의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것이 실행하고 있는 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또 그 실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 중에 5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네? 2천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서울시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제가 어머니가 전라도가 고향이시라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랐는데 가난해도 그 잔치하면 난리 아닙니다. 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는데 얼마 전에 지역 비하는 아니고요. 경상도 어디를 갔는데 몇 첩 반상 이래서 들어갔더니 번데기가 이렇게 1첩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라도 출신으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도 음식을 먹은 사람으로서 마치 지금 그 성인지 예산제 사업 목록을 보면 그런 겁니다.
번데기 비하죠. 이런 거 맛있는데 고단백이고 번데기 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 그것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잘 풀 것이냐 해서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게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울시청의 이제 구조를 보면 퀴즈입니다. 서울시청의 조직도에서 가장 위는 누굴까요?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이 그 밑에 멋있죠. 취지는 시민이 있고 이제 그다음 이제 시장이 있는 거죠. 보면 제1부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 1부시장이 있고 그 산하에 16개 실국이 있습니다. 행정 2부시장이 지휘하는 10개 실국이 있어요. 그리고 정무부시장이 있고 되게 기조실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쭉 저희가 이렇게 토론자로 앉아 있잖아요. 여성가족 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저기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될 예산 담당관이 남성이죠. 남성을 비하하거나 저분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는 아닙니다. 비장애인이어도 장애인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고요. 여성이 아니더라도 동성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정책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성인지 예산 사업을 많이 그 목록을 100만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성인지한 예산의 사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게 훌륭한 제가 잘 키워가지고 우리 딸을 이렇게 성인지 관련해서 되게 훌륭하게 엄마한테 아들 같은 게 뭔데? 라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하는 덕분에 제가 여성과 관련해서 관점이 훌륭하다고 자만하고 있다가 그 녀석이 권하는 책을 지금 한 7번째 읽는데 나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그렇게 잘 큰 젊은 여성들이 기조실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그 남성들이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매번 저희가 때리면서 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실제 당사자가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게다가 젠더 특보도 없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건 이럴 일 아니다 싶은 게 있는데 정리하면 저희가 주요하게 제가 있는 우리 김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과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 꼭 그렇게 할게요. 그 조례로 만들 수 있거나 하면 의원님들하고 특별위원회 공동 발의해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반드시 예산 추계를 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게 되는지를 첨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럼 맞죠. 이게 성인지와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야죠. 저 몰랐네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내가 좀 훌륭하니까 심사할 때 지적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걸 시스템상에 넣을 생각은 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최정순 위원장님께서 지휘 아래 저희가 이번에 해서 발의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재단 분들 만나고 이렇게 그전부터 몰라서 너무 속상한데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임기도 끝나가고 답답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최정순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교육시켜야 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법을 만드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건 전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게 바로 의원들의 일인데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성인지 수준이 이제부터 성인지라고 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권인지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110명 의원님들께 여성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해서 110명 전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싫으신 분들 안 오시면 되죠. 근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본회의장에서 훌륭한 분들에서 인권교육을 같이 좀 받을 생각이고요.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너무 여전히 소수화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성인지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성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제도적인 어떤 첫 번째가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조례 재개정할 때 성인지 관련해서 사전 축에 우리 예산 축에서 하는 것처럼 평가하도록 성별 영향 평가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원님들의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의식을 증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편 이제 그 김은희 선생님이나 최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성별과 관계없이 이 국가 정책의 목표로서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 정책적인 수단과 제도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 전문성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담임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전문성으로서 따로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토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가 알기로 김현주 서울특별시 젠더장관 오늘 발표 중에 자꾸 그 직위가 언급이 돼서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8분 부탁드릴게요. 네.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시정에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성평등 정책을 굉장히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왔다라는 그런 많은 평가와 칭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 제도, 특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 영향 평가 같은 그 제도에서의 추진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괴리를 이제 따라잡을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러한 과제가 지금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서울시가 선도적이라고 하고 있는 데에는 여성가족 정책실의 노력과 성과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서울시가 UN 공공행정상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시민들이 뽑은 뭐 10대 뉴스에서도 몇 년 연속해서 계속 이제 선정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여성 안심 특별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영상 발굴, 성평등 도시 서울, 그다음에 뭐 여성 친화 도시 이런 것처럼 이제 여성가족 정책실이 주도했던 사업들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성평등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준은 되었으나 이 성주류화는 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주류화가 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과 같은 그러한 제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 측면에서는 이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 제도를 충실화하는 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성주류화 추진 주체는 공무원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워낙 업무가 많고 또 성과 중심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으나 나성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대로 동의는 하지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성별 영향 평가, 저는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해서 내 사업은 성별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선정을 했냐 이렇게들 굉장한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발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것이냐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2017년에 기관별 성과평가에 성별 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했고, 그래서 3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5점으로 늘어났고, 중요하게 얘기되는 이 반영계획, 제출, 그래서 이행하는 것까지 이제 평가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유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대로 이제 19년까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초에 해봤더니 이번에는 40% 정도로 이제 갑자기 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기관 평가에 반영을 하고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것이 약간 짧은 시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던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인 것에 대해서도 많은 피로감들을 호소하고, 또 일방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선정한다, 이러한 이제 반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 수를 좀 줄였습니다. 사업 수를 줄이고 개선 이행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목록을 1.5배에서 2배를 부서에 제시를 하고 있고,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하고 있고, 그것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제 올해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부서에서 원하지 않으면은 아예 다른 사업을 부서에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봤더니 또 이제 좀 주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힘이 없는 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발제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과제들이 굉장히 좋으나 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수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주요 시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부서에 선정하는 것이 기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성별 영향평가위원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요 분야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정 성별 영향평가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특정 성별 영향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주류화 추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이 이 성평등 정책,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이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자문관 제도가 이제 이거 역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한데,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또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이미 여성정책 담당관에서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젠더 자문관 제도는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는 이제 과 단위로 이렇게 격상해서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과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젠더 자문관이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제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성주류화 팀을 맡아서 젠더 자문관이면서 성주류화 팀장을 겸직을 하고 성주류화 제도들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것도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여기 나성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또는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2030 위원회에 이제 여성의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성평등 이슈가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상생 그 분과에 성평등 이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과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인지 관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특히 시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우리 여성특위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협치조정관으로 계시는 서정순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8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협치조정관을 맡고 있고 이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론장이거든요. 작은 규모의 공론장, 교육, 뭐 대규모 공론장.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히려 더 이점이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참여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작금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 저는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그러니까 수년 동안 제도화가 일찍 돼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 실패는 저는 협치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 협치는 이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사실 뭐 성인지 예산이든 성별 영향 평가든 모든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 완료 전 과정을 함께 해야 협치인데 이제 저는 젠더 거버넌스가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젠더 거버넌스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에 그냥 몇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너무 안타깝고 이제 마을 공동체 이제 지원센터 이런 데도 가보니까 성평등 마을 만들기. 그래서 그 젠더 거버넌스 사업 책임 활동가가 젠더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성인지 관점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 제가 얘기한 바로 그거죠. 모니터링하고 개선안. 이거는 젠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없죠. 이제 그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24개 자치구가 그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17년부터 하고 있는데 뭐 그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민관 협치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저는 제 나름의 젠더 거버넌스를 정의를 해봤는데 성인지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진단하거나 정의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기획, 실행, 평가, 완료하는 전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얘기하고 싶고 지금 현재 뭐 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또 이제 성인지 뭐 실효성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민관협치기구죠. 이 민관협치기구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래도 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뭐 분기별 회의를 하고 분과 회의를 활성화하고 좀 나름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흐지부지 된 것 같고 이미 우리 서울시 그 협치의 진단과 권고에서는 한 3년 전에 그 위원회에 그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개선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 이 위원회가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뭐 연 1, 2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일 뿐이지 뭔가를 개선하는 데는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각 구에 협치 기반 구축을 하라고 3억씩을 주기 시작했어요. 16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저희도 이제 3억을 받아가지고 기반 구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추진 체계를 구성을 하는 거고 제도적인 이제 조례도 만들고 전담 팀도 만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협치 지원 센터 그리고 협치 회의를 구성하고 그 밑에 분과 그러니까 진정으로 협치가 가능한 실행 체계를 구성하는 거죠. 진정한 어떤 협치 기구는 저는 협치 기구의 꽃은 워킹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최선 의원님께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협의체가 상당히 이 워킹그룹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의 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최소 이게 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높은 직급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굉장히 무겁고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연 1회, 1, 2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기별 한 번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의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 뭐 지금은 이제 시민민주주의위원회로 이제 바뀌었지만 거기도 분기별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고 모든 자치구가 분기별 한 번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분과회의라든지 뭐 그 무거운 회의를 좀 가볍게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룹은 적어도 5월 1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민관협의체도 사실 5월 1회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협치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을 7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네, 의원도 참여하고 있는데 뭐 의원이 뭐 민간이냐 아니면 행정이냐 뭐 이런 초기에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30% 미만, 이제는 더 강화돼서 20% 미만. 그리고 뭐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활동가, 다양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실제로 시간과 열정과 헌신성과 전문성이 필요해요.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의만 하고 가시기가, 그러니까 몇 마디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민관 협력 체계가 저는 이제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예산 담당관도 나와 계셔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 혁신계획뿐만 아니라 15년부터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서울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자치구가 5억, 15억을 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에요. 그게 필수 과제고 그게 선행된 다음에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뭐 또 필수 과제 이런 게 주어져 가지고 하면서 그 사업은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정부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이제 그 협의회에 교육부 장관이 항상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죄송한데 시간. 네. 학부모 네트워크, 이런 든든한 이런 어떤 조직된 학부모든 학생이든 이런 조직된 시민사회든 조직된 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리가 소위 쪽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뒷받침이 되는 협치 구조가 되어야 된다. 예, 그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서울시에서 구단위 성평등 활동 지원 센터를 이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야겠죠. 성인지 감수성을 갖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저는 공무원들이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과제를 선정하고 그 분석도 함께 하고 이행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이것도 시민들과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 그거를 주장을 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시뿐만 아니라 시구 협력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 저는 성별 영역 성인지 예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도 시구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우리 추선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담인데 제가 사실 10년에서 14년까지 구의원 재선하면서 서울 민주 여성의원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성별 영향 평가 교육과 성인지 예산 교육을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교육을 좀 받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함께했던 우리 여성 시의원님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야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 이제 인식이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협치 기반 구축 즉 성평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과
예산을 풍부하게 지원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과제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다들 뭐 자치구, 서울시 할 것 없이 협치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 예산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담당 부서도 다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승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포상 이런 게 좀 제도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좀 공식적으로 좀 표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의 맥락에서 이제 아마 그 정말 바닥에서부터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젠더 관점에서 이루어져 나가야만이 아마도 제대로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들뿐 아니라 또 시민들과 또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워낙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폭이 넓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이렇게 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제가 정리를 나중에 좀 해드려야 되나 되게 좀 약간 고민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뭐 성인지 예산이 뭐냐 막 이렇게 뭐 예산 낭비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아까 발제자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우리 예산이 전체의 몇 프로가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성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성평등, 성불평등을 없애려고 직접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서울시에서 이제 여성가족실의 정책이겠죠. 근데 오늘 토론의 어떤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 영향 평가는 시정 전반에서 불평등한 관점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해서 차별이나 불평등의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책 전체를, 그러니까 전혀 핵심은 그거죠. 이 성차별이나 성평등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마치 김연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내 정책은, 내 사업은 이게 성별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왜?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생활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이, 즉 모든 시민이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공동의 시민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전체 중에 몇 프로가 성인지 예산, 이렇게 보도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은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요즘 몇 % 정도만 검토를 거쳤습니다 라고 시민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울시 예산 담당관이신 김재진 선생님께서 주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3년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저희 예산 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계 예산 대비 기준으로 1.2%에서 9.1%까지 증가가 지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2019년 회계 연도부터는 외연 확장보다는 질 제고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는 2019년에 373개에서 2021년에는 329개까지 이렇게 이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제 단순한 외연적인 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비율이 과연 필요하느냐, 예산 그 숫자들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결국 이제 어떤 정책의 의지가 이제 숫자로 반영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 성인지 예산의 어떤 그래도 절대적인 규모들은 증가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2년 동안 좀 성인지 운영 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인지 예산 실행력 강화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기관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저희 기획조정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는 2020년 회계년도 성인지 예산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한 대상 사업의 구조 조정, 그리고 어떤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서 자체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는 등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인지 예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상 사업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 교육들을 이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그 담당 부서에 전반적인 성과 목표라든지 지표 설정 등 관련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 중심의 서울형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작년에 또 7월에 배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그 담당자분들의 성인지 역량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이제 그 저희 최선 의원님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이제 입법 발의를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셔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산제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성인지 예산 운영계 협의체를 이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이제 안건도 발제를 해주시고 이제 많은 자문을 해주시는 기구인데요. 지난 4월에 또 이제 저희가 참석을 해서 처음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지금 이제 금년 5월에 이제 또 별도로 또 저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그 교육들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제6조에 이제 저희 성인지 예산 성과평가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앞선 토론자께서 사실 이제 서울시 성인지 예산의 어떤 개선 이행률이 저조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어떤 모니터링 성과평가의 이제 중요성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예결산 분석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인지 예산 관련된 제1차 또 수시회의를 6월에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때 작년 회계년도 성인지 결산 분석을 또 별도로 이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 제도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성인지 예산제 성과평가 체계를 본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성인지 예산 예결산 성과관리 과제를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결국 시민 참여와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식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저희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을 해서 성인지 예산 홍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 과제인데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결국 이제 예산으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성인지 관련 부서와 이제 적극적인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여성실과 여성가족재단이 주축이 돼서 어떤 성인지 관점에서 핵심 분야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어떤 성주류화 강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상 사업의 선정의 어떤 적정성 강화 및 조직별 성인지 예산의 편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역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사업 유형별 기준 마련 등 대상 사업의 선정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이나 복지 분야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균형이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상 사업들을 타 실국으로 확대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 또 전문가, 지자체, 시민 간의 협치에 기반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성인지 예산 운영 협의체를 통해서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저희 성인지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성인지 예산 운영 협의체 외에 실질적인 워킹 그룹으로서의 어떤 실무 협의체를 저희가 운영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제 그 구성원의 풀들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전문 인력 그리고 앞선 토론자 저희 서정순 조정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지역 활동가라든지 이런 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실무 협의체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저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전문성이라든지 대표성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 참여의 전방위적인 확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상호 토론과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넘으셔도 가도 되고요.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1분 정도로만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쪽에서 나선희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향후 서울시 성주리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개발하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도 사실 얻은 측면이 있고요. 또 최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성인지성을 검토한다던가 혹은 이제 의원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어서 오늘 참석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면서 수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된 내용 중에서 이제 서정순 협치조정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 사업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이후에 뭐 시행정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다 약간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문에 제안해주신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공식 명칭은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사실 이제 성평등 정책 활동 사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면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서 쓰거나 행정 내에서 포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젠더 거버넌스하고 사업의 명칭하고 좀 약간 사실 혼동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 참여 활동이 더 폭넓은 젠더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해를 협소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두 제도가 하나는 사실 이제 폭넓은 시민 참여 제도나 개념으로서의 젠더 거버넌스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얘가 이걸 축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좀 이제 오해가 있으셔서 이 부분을 조정을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께서 참석해 주셔서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이게 토론문이 문서로 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제 확인을 하자면 이를테면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제의 중후부서는 원래 예산부서예요.
예산부서가 주무부서고 여성가족부서가 협조부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2019년에 뭐가 바뀌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발의된 서울시 이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와 관련돼서 조례 내용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성인지 예산 거버넌스로서의 협의체하고 협의체를 구체화하는 실무 협의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모호합니다. 근데 지금 실무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거나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약간 기존의 어떤 사실 실무적인 논의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협의체,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협의체를 형식화시키지 않으려면 실무 협의체와 협의체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과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가 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틀을 지금 막 잡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정책 환경은 이 어떠한 왜곡들 같은 것이 있으면서 젠더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담론들이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성실합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주류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시장님, 또 시민, 시의회 이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하라고 하면은 또 서울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 시의회, 여성특위가 되겠죠.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좀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인천시의 사례를 보니까 양성평등 시행 계획과 그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분야별 지표 연계 권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서에도 성인지 예산을 이제 표시,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뭐 시민참여 예산도 뭐 표시를 했다가 뭐 또 시의회에서 빼기로 뭐 했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적정한지, 사실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서 언론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어떤 사업이든 성공을 하려면 그 수장의 지방 정부의 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매년 공약 이행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분야를 넣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너지 분권이 포함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 시민 단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주류와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평가 항목으로, 평가 분야로 들어가게 이 본부하고 뭐 협약을 한다든지 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나성원 팀장님도 여성 공무원 비율, 이제 아까 또 우리 부의장님도 5급 이상 비율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팀장님도 4급 이상 비율이 관리가 돼야 된다. 제가 정말 절실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성평등 시행 계획에 그게 이제 필수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4급 이상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다시피, 뭐 금천, 노원, 영등포 4급 이상이 뭐 거의 50%에 육박하고, 5급 이상은 자치구 평균이 지금 6%예요. 근데 서울시, 국장의 자치구 평균 비율이 26%예요. 근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11.9%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광역으로서 훨씬 더 선도를 하고 자치구가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그 할당 노력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초 여성 의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의회에도 이제는 기초보다는 광역 의원을 우선 공천을 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역시 서울시와 자치구 공이 4급 이상의 비율을 반드시 성평등 시행 계획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중장기 계획까지 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곧 다 될 거다. 항상 이제 10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얘기만 했지. 예,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김재진 서울특별시 예산 담당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가 뭐 이 성인지 예산을 뭐 도외시했다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사실 어떤 전문 이제 그런 성인지 예산이 아무래도 도입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또 서울시에 기존의 여성 관련 부서들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인 그 전반적인 사업 지침이라든지 내용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예산으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주무부서를 아마 이제 기조실로 이렇게 아마 이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실효성,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관한 조례도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어느 부서가 더 메인이냐 뭐 지원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결국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저희 여성실과 또 여성가족재단과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하고 운영협의체 간의 어떤 관계 부분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협의체 때에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실무협의체 구성과 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좀 풀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뭐 실무협의체에도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좀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의 의견이나 좀 필드에서의 의견들이 좀 상위 협의체인 운영협의체에서 반영됨으로써 좀 실질적인 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많이 짚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인데 이 법제화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 굉장히 낮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젠더 센서티비티와 관련되어 있는 감수성이라는 것과 분리되어 정말 공무 담임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제화되어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서울시는 또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뭐든지 제일 잘해야지 마땅한 그런 지자체여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최정순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유튜브에 있을 저희들 시청해 주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중요하셔가지고 자를 수가 없었어요.